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심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채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제 두꺼운 교재보다는 조금 책이 이제 가벼워졌죠. 그만큼 책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이제 시험 칠 때가 이제 좀 더 다가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칠 때가 임박되면은, 자, 여러분이 주로 봐야 할 공법 교재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핵심 요약서보다는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당히 이제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버려야 할 부분과 취할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취할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받은 이 핵심 교재는 여러분 이제 전에 보던 두꺼운 교재보다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재를 좀 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교재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 책이 잘 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뜻으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의 머릿말을 보세요. 자, 머릿말에 보시면은 앞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참고하시고, 자, 그게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본 교재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 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2015년 3월까지 개정되어 시행된 규정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2015년 4월 1일까지 개정사항을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보다는 가장 최신 개정 법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개정 법률을 강조를 하느냐? 자, 이 부동산 공법은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을 붙인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이 칠 경우에 그 기준일이 공법 같은 경우는 7월 20일 전후입니다. 7월 20일 전까지 개정된 사항은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이 출제될 수 있는 개정 사항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개정 사항이 최신 개정 사항이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수험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 둘째 보시면은 이 한 권의 교재로 이해와 그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출제 가능한 부동산 공법 내용에 대해서 당권화를 하였다라고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은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에요. 그럼 단순한 요약집 같으면 한 5, 6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 전후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상당히 내용을 줄여놨습니다. 그런 책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분들이 한해서는 그런 책을 보면은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쉽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요약서를 보기에는 시중에 나 있는 요약서들이 상당히 너무 추가하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분량은 일반 요약서보다는 많지만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이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정리를 여러분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제 가능한 범위를 여기에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문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꺼운 교재를 조금 내용이 축약이 된 그런 느낌을 받지 특별히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특별히 별다른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가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다 정리했으니까 그렇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소위 말해서 당권화가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 정도를 보면은 25회 시험 기준 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공법을 25회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고 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가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한 점을 없애고 될 수 있으면 노는 부분을 다 단순화시켜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공부 교재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8월 말까지 뭐 9월 달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이 책보다 훨씬 또 내용이 줄여서 여러분 시험 한 달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자료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셋째, 문장의 기출 표시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진하게 표시하였다. 자, 거기 부연 설명 한번 봅시다. 이 부동산 공법은 매년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이 70% 정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므로 기출 표시를 문장에 하였으며 중요 부분의 단어를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부동산 공법의 학습 포인트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15회부터 지금 25회 시험까지 10년 동안 기출된 부분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장 중심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됐다는 것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책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도 우리 거기에 머리말도 있듯이 매년 시험에서 공법 같은 경우 출제된 부분이 다시 출제될 확률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된 부분만 어디에 출제되는지 잘 봐도 합격을 한다는 뜻이죠. 단 출제된 부분이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출제를 하되 내용을 살짝 변경시켜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게 되면은 충분히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출 표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학습하실 때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단어나 포인트가 되는 단어에는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자, 진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넷째 보시면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경향에 따라 본 교재는 내용을 너무 축약하기보다는 다소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문장 중심으로 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원문을 그대로 실으려고 조금 분량은 늘어나죠. 최대한 그렇게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조금 덜 된 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문장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실어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이 교재를 주 텍스트로 해서 자 공부를 하시고 이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 이론에 썼던 두꺼운 교재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교재를 맞게끔 강의를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첫째, 강의는 자 이해와 그리고 정리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완전히 기본 이론을 듣고 완전히 이해됐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고 거듭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법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할 때도 자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면서 부수적으로 자 중요 부분이 어디다라는 부분에 정리를 해줍니다. 이 정리하는 방법은 자 밑줄을 자 쳐라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메모를 하도록 해서 자 이 책을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릴 부분이 있고 취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와 그러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릴 부분도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버릴 부분도 자세하게 좀 돼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 부분도 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수업의 초점은 자, 여러분이 꼭 맞춰야 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 취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밑줄과 메모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자,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은 이렇게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가 문제인데 자, 복습을 하실 때는 자, 이게 밑줄 친 거, 메모한 거 중심으로 자, 또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보고 자,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한 부분을 다음 수업에 또 강의가 자, 보기 전까지 일주일 걸리죠. 그 일주일 동안에 수업 한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외우면서 읽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줄여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읽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 5번 정도 읽다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머리에 틀이 잡히고 자,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정리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복습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법에 대한 기본적 틀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틀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문제풀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때도 이 교재를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또 어려운 내용은 또 교재를 참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 책을 적어도 개개인당 10번 이상을 빠른 속도로 뭐 읽어서 전체적인 틀을 잡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할 때 9월 달에 여러분 시험 직전에 꼭 암기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자, 이런 것을 한 50페이지로 줄여줍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에 자,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공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50페이지는 여기 있는 취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버릴 부분은 어디서 놓을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틀리지 않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합격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자, 목차가 있고, 자, 목차는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거기에서 12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뭐 페이지 수가 한 70페이지 정도 분량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교재 한 200페이지 되던 것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데 뭐 페이지 분량은 지금 대충 뭐 거기 보면은 한 30페이지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이 양이 줄여져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조금 지엽적이다 하는 부분도 일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줄여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이 6문제 나오죠. 자, 여기에도 한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줄여져 있고, 건축법은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절반 이하로 줄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자 역시 7문제 나오죠. 주택법은
한 40페이지 남짓 정도 되는 분량인데 뭐 거기에 주택관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건축법보다는 같은 7문제 나오지만은 양은 좀 더 작습니다. 한 35페이지 정도. 자, 그 정도로 줄여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농지법은 2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한 10몇 페이지, 15페이지 정도로 줄여져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학습 부담을 상당히 줄이되, 이 책의 가장 특징은 학습 부담을 첫째 줄여주고, 양이 방대한 부분을 확 줄여주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자 시험에 주로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과목을 양을 줄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크게 부족함 없이 단권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기에는 딱 적합한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쓴 이 교재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수험자였으면 이렇게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이 뭐 지금 올해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나름대로 편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아마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텍스트로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갑시다. 자, 이제 교재를 8페이지 펴시고, 자,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오죠. 자, 총칙의 제적 목적을 봅니다.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자, 이 제적 목적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법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과라는 첫째 줄에 있죠. 계획의 수립과, 자, 그리고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법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법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법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크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은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읽은 그 제적 목적 첫째 줄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보면은 국토, 토지입니다. 를 이용을 한다.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전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국토의 이용, 즉 보전을 위한 개발을 통한 이용을 위해서 먼저 선 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자, 후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에 관한 법이다. 즉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자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든 간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착수할 때 쓰는 자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방향 제시 계획을 발표해서 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죠. 그 방향 제시 계획이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들이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지역이든지 개발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방향 제시 계획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표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자, 한 몇 년 지난 뒤에 개발을 구체적으로 착수할 때 발표될 것이 실행계획인데, 실행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자, 도시군 관리 발표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계획 제도뿐만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는 자, 토지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땅덩어리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제시나 실행계획 같은 이런 계획 제도를 가지고 토지 이용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땅덩어리 좁은 나라는 이 계획 제도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 제도를 같이 도입해 가지고 자, 토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러시아 같은 땅덩어리 큰 나라는 이런 용도 제도가 없어요. 그냥 계획 제도를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를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 제도뿐만 아니라 용도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 용도 제도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자,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 제도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렇게 용도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용 계획 제도와 토지 용도 제도를 결합시켜서 토지를 좀 더 국토 전반을 효율적으로 이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러한 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통해서 자, 집행을 하는데, 보전하는 자, 보전에 관해서 이러면 특별히 배우는 것은 농지법을 배웁니다. 농지법. 그래서 농지 보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주로 여러분 배우는 것은 이 개발을 배워요. 자, 개발은 소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죠. 소규모로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소규모 개발은 개인적으로 한 필지 두 필지 토지에다가 자, 건물 짓는다든지 행길 변경시키는 이런 개발은 이 개발이죠. 자, 이런 걸 할 때는 허가 받도록 규제하는데, 이 허가 받는 내용이 만일 건축물 건축이다 하면은 이것 때문에 건축법을 별도로 보고, 또 주택 건설에 관한 것이다 하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법을 별도로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개발한다. 그럼 대규모 개발일 때는 자, 일일이 허가 받아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허가 받아서 개발할 수 없고 사업의 형식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규모는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가 개발시키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개발한다면 필지당 허가는 필지별로 해줍니다. 수천 수만 개 허가 받아라 하면은 허가 받는 데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은 사업으로 규제하는데, 수십 가지 사업 중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세 가지 사업을 배우죠.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해서 뭐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하는 사업, 이걸 말하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이다 해서 자,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 같은 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 정비 사업이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정비법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자, 이런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 개발 등을 할 때는 토지용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 토지용 계획 중에 방향제시 계획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실행계획인 관리계획이 발표돼서 어떻게 개발을 착수해 들어가는지, 자, 그다음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해서 자, 토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어떻게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는지, 자, 그리고 이런 방향제시 계획
또는 실행계획, 토지공 이용계획과 자 이런 용도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존은 어떻게 하고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보존은 농지법에 관한 농지보존만 배우고 개발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자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법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주택에 관한 것은 주택법에서 별도로 배우겠죠. 대규모일 때는 사업의 형태로 개발시키는데 도시공계획 사업이다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개별법에서 배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이 공부를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를 한다. 공부의 전반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공부의 전반의 흐름은 자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은 그 재정 목적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어디쯤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계획제도를 배우고 있느냐, 용도를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소규모 개발할 때 허가 받는지, 또 건물을 짓는데 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 그걸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뭐 거기에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용어 정의로 갑시다. 자 여기에는 용어 정의는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또 여기 없는 것은 뒤에 해당 부분에 가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기존의 교과서보다는 좀 많이 줄여놨죠. 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거기 줄치시고 자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이죠. 우리나라의 단일한 행정구역은 제일 큰 것이 특별시고 제일 작은 것이 군입니다. 자 이렇게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이고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줄칩니다. 갈로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줄친 곳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을 시험에 물을 때는 뭘 묻느냐. 첫째 도시군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고 있는 계획,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수립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요. 만일 시험에 도시군 계획은 시군에 수립할 수 있다 하면 맞겠죠.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은 시, 군, 구에 즉 구청 소재지에 구까지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시, 군, 구에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것이. 자, 그래서 군저까지 수립하지 구,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청까지는 소재지까지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잘 붙는 것이 거기에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옆에 보시면은 15회, 20회, 21회 세 차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느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말한다 하면 틀리겠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반시설 봅시다. 다음의 시설로서 당의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데 자 기반시설은 크게 종류가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세부적으로 53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때까지 시험에 쭉 안 물었습니다. 이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왜냐
크게 물어볼 의미가 없죠. 이거 암기하고 있느냐, 암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정도 묻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 25회 시험에서는 그 밑에 방제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방제시설로서 아닌 걸 찾아라 놨는데 답이 한계기초시설에 있는 하수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제시설을 암기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험생이 혀를 찔렀는데,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관해서 또 이걸 물어보겠느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반시설 종류를 구체로 지금 암기해서 이걸 또 놓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시고 종류를 구리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출제를 하게 되면은 다음 해 출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다. 왜냐, 어쩌다 한 번은 이걸 물어볼 수 있지만은 만일 이걸 자주 물어보면 이 시험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 이거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단순한 암기식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자주 내놓으면은 그만큼 시험의 격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또 출제, 연거푸 26회 시험 또 출제하기에는 자, 그만큼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도시군계획 사업. 혹시 기반시설에 거기 줄을 쭉 치고 다 한 건 아니겠죠. 제 출처란 말 안 했어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분명하게 줄을 치고 메모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줄 칠 필요 없고 한 것은 분명하게 줄 치라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보면은 동영상을 보면서 줄을 다 치고 있어요. 보면 제가 언급한 데마다 다 쳐버립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공부의 전체 틀을 확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줄 다 칠 것 같으면 무슨 강의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치세요 하고 끝내버리지. 그래서 자, 줄 치라 마라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도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은 빨리 중요 부분과 핵심 사항과 전체적 틀을 잡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9페이지 가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실행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왜? 도시군관리계획은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개발을 실행을 하는데, 이 개발을 실행을 하는 이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여기에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개발이 여기 보시면 자, 대부분 큰 개발이다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개발을 들어갑니다. 실행에 들어가면 개발에 대한 대부분 관리계획을 통해서 실행되는 개발은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 큰 것은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 사업이 요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하는 줄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계획 사업. 자, 그렇게 줄을 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국가계획 봅니다.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자,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줄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해요. 자, 그까지 줄치고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에는 위에다 쓰세요. 메모하세요. 각부 장관이라고 쓰세요. 자, 중앙행정기관은 이 책에서는 공법에서는 각부 장관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죠.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법률에 따라 수립하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간에 이 장관이 수립한 계획 중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된다든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이 포함되면은 자,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보자.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계획을 끌어올리자. 자,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계획을 끌어올리면 자, 국가계획이라는 제목 옆에다 씁니다. 자, 국가에서는 이 계획을 최우선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최우선 시행. 국가계획이 되면 최우선 시행해야 할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국가계획의 예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자, 이 세종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치 공약으로서 수도를 이전하겠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도 이전은 자,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자, 이전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중앙부처 중에 행정부처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 도시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세종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이죠. 이 장관을 통해서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이 계획이 일종의 어떤 계획이냐? 세종시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세종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인데, 자, 행정지식 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이에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한 계획인데, 자, 이 계획은 그때 당시에 격이 어떤 격이냐? 세종시가 건설되는 지역이 공주시 일부, 영기군 일부, 청원군 일부, 자, 시, 군 세 가지 행정구역, 즉 2개 이상 행정에 걸쳐서 자, 수립되는 자, 방향제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향제시 계획 중에 우리가 이제 뒤가서 배우는데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위한 방향제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은 처음에 광역도시계획격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종시 방향제시계획인 이 광역도시계획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자,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세종시 건설을 착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준비기간 때문에.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고민을 합니다. 아, 여기에 내가 이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아마도 내가 속한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종시 건설에 관한 방향제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폐기시킬 것이다. 왜? 이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자, 소위 말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이것은 폐지가 가능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일 때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 계획을 함부로 폐기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국가계획 개념이다. 그래서 국가계획 개념은 자, 거기 보시다시피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이 계획 속에 포함되면 이 계획을 국가계획을 끌어올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안해놓은 것이 자, 이 국가계획 제도다. 이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에는 2가지가 들어갑니다. 세종시의 미래상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 세종시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결정사항이 여기에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결국은 광역도시계획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국가계획으로서 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 격이 상승되면은 대통령이라고 이 계획을 함부로 폐기시킬 수가 없고, 자, 반드시 이 계획을 폐기하려면은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 계획이 폐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임기를 마쳐버려요. 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 이 당선되자 제일 먼저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계획, 즉 세종시 건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재고를 한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재고를 하는 것은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없애려고 보니까 이 계획이 이미 국가계획이 상정돼가 있으니까 적어도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은 자, 결국은 이 계획이 자, 폐기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시행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에게 이 계획을 국회에 재검토에 대한 자, 국회 통과를 요구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 이 계획은 손댈 수 없다. 원한 대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걸 거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덮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 자,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런 배경하에 건설된 겁니다. 세종시가 결국은 건설될 수 있었던 역할이 지금 여러분 4번에 보고 있는 국가계획이라는 제도 때문에 자, 오늘날 세종시라는 것이 계획이 유지되어서 건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줄칠 곳은 줄쳤다, 그 메모할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한다. 개발하면은 국가계획으로서 자,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으로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가지고도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방향 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에 여러 가지가 다 제시하는데 똑같으면 다행인데 국가계획에서는 행정도시 만들어라.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자, 여기 기업, 대학 중심 도시 만들어라. 도시군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여기서는 자, 신도시를 만들어라. 다른 법률에서는 생태도시를 만들어라. 제각각 방향 제시가 되면은 개발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간의 위계 질서를 정하자. 위계 질서 정하면은 만일 국가계획 최우선 계획으로서 자, 위계 질서를 정해놓으면은 밑에 계획들이 서로 맞지 않아도 국가계획 최우선 시행하고 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사이에도 위기질서를 정해놓으면은 서로 맞지 않았을 때는 상위계획 광역도시를 우선시키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의 혼선을 막자는 제도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르는 자, 토지용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특광, 특특도 시군 지역에서는 자, 도시군 계획이 기본 계획이다. 자, 그래서 기본이 된다 해서 기본에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을 우선해버립니다. 그럼 국가계획은 최우선이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3번에 자, 줄칩니다.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4번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부분별 계획에 수립을 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 특특도 시장, 군수가 자, 그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시켜야 돼요. 그게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부합한다는 거. 왜냐?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이라고 밑에 기본계획 밑에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자 이런 뜻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관계 등 제목 옆에 자 이 말을 씁니다. 위계 질서를 저 계획 간에 위계 질서를 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줄 친 거 쭉 판단해 보면 국가계획 최우선이고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국가계획 최우선하겠다는 뜻이고 이 두 가지 계획을 비교했을 때는 광역을 우선하고 또 다른 법률과 도시군 계획을 비교했을 때는 자 도시군 계획이 특광 특수구 시군 지역에서는 기본적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 속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즉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자 부분별 계획은 부합시키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3번 내용이 보시면 15회 15회 추가 20회 22회 24회 이렇게 최근 시험에 5차례가 출제됐습니다. 5차례 정도 출제됐다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2년에 한 번꼴씩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4회 나왔으니까 25회는 안 나왔다면은 이 통계로 따르면은 26회 시험은 충분히 논다는 이야기예요. 26회 시험의 출제 가능성은 거의 70~80% 이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좋은 점이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놓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특히 3번 내용과 그 다음에 2번 내용 이 두 가지는 올해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에 관한 지역 등의 지정 제한은 자,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왜 뭐 안 볼 것 같으면 왜 여기 넣어놨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버릴 부분으로서 해당됩니다. 공법은 취할 부분, 버릴 부분이 있다 그랬죠. 버릴 부분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 자, 웬만한 수험 교재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집을 가지고 풀이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11쪽에 2절 광역도시계획 앞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